환웅이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자 환웅이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쑥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도록 명하고 이에 사람이 되기 위해 동굴로 들어간 호랑이와 곰.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곰은 100일을 견뎌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듯 마늘이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것을 보아도 우리 민족의 마늘의 역사는 꽤 깊은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단군 신화 속에 나오는 마늘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천절은 어떤 날인지 뭐 다들 아실 테고 애들한테도 좀 설명을 오늘 같은 날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도 이 개천절날 과연 어떤 테마를 가지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날까 고민을 많이 꽤 많이 했어요. 했죠. 예. 그러다 나온 것이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에 한번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다른 면으로의 마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 좀 살펴보고 그렇죠. 도대체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마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마늘 예. 생각이 나요, 가끔은. 네,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 마늘 좋아해요. 예. 근데 뭐 외국 사람들은 뭐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마늘 냄새 간주하고 이렇게 환을 해서 약을 해서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역시 마늘은 이 삼겹살에 구울 때 같이 구워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언제 드셨어요? 저 어제 저녁에 저도 어제 방송 중에 먹었는데. 다들 드셨군요. 그러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쌈을 많이 잡수잖아요. 예. 왜? 그러니까 이제 쌈 드실 때는 이 마늘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그럼요. 없어요. 마늘하고 있어야 푹 제격이죠. 꽂혀오고. 예. 아, 아침부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예. 오늘 점심이 기대가 됩니다. 자, 마늘의 모든 것을 오늘 알아볼 텐데 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먼저 동국대 식품공학과의 노한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김봉환 농촌지도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쉬시는 날인데 네. 오셨어요. 자, 그리고 전화도 열어놓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예. 네. 서울전화 368-1300번, 1301번 두 대의 전화 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물어보세요. 이게 단군 신화에 보면요, 이 곰이 한 달 동안 마늘을 먹고 사람이 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식품이 많은데 맞아요. 왜 마늘을 먹었는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노 교수님. 예. 당군 신화에 마늘이 나오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마늘이라는 것이 육식을 주로 하는 민족들은 먹지 않고 우리처럼 채식이나 곡식을 먹는 경우에 주로 먹게 되죠. 왜냐하면 채식이나 곡류라는 게 특별한 이렇게 탁 쏘는 그런 맛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마늘을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늘이라는 게 몸에 열을 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독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곰이 됐든 호랑이 됐든 굴에서 살려면 습하잖아요. 그렇지. 저 위생상으로 좋지 않으니까 마늘을 먹었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곰이라는 거는 잡식성 아니에요. 예.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고 그러는데 호랑이는 전적으로 육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곰은 우리처럼 채식이나 곡식을 하는 동물을 이제 유감시켜서 빗대서 얘기하는 거고, 호랑이는 외래소 문화로 이제 하는 게 바로 신화에 나오는 설화죠. 그러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 식문화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니까 우리는 곰이고 마늘하고 연결되고 곡식 위주고 채식 위주다. 그런 의미에서 신화라는 것이 탄생됐다고 보는 게 가장 아름답고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문학적으로만 해석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식품영양학적으로 해석해보니까 더 노 맞아요. 교수님이 지금 해석한 겁니까? 원래 이렇게 해석으로 나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해석을 돼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그러네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러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이라면은 그 이전에도 마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를 만들었겠죠. 그 그 이후에 만들긴 했겠지만. 마늘의 역사를 좀 얘기 이제 좀 우리가 들어보도록 이 하겠어요. 당군 신화에 보면 호랑이하고 곰에게 쑥하고 마늘을 줍니다. 네. 쑥하고 마늘을 주는데
마늘 오늘 주제는 마늘이지만 쑥하고 마늘을 같이 주는데 쑥하고 마늘은 작물학적으로 전혀 달라요. 쑥은 말하자면 작물학적으로 마늘하고 쑥은 하나는 국화가고 하나는 또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국화가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거냐 외부에서 들어왔느냐 그렇게 따지는데요. 쑥은 우리 토종식물이에요. 그러니까 토착식물이죠. 그리고 마늘은 나중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다만 전래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나타나는 쑥하고 마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토착 문화인 쑥의 문화하고 외래에서 온 마늘 문화가 동화가 됐다. 동화가 돼서 이제 곰이 그걸 먹고 웅녀가 돼가지고 당군 할아버지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태어났다는 건 그 뜻이 바로 외래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잘 섞여서 혼합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늘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는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때 아직 석기 문화일 때.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철기 문화가 서로 합쳐지고 연결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작물학적으로 봤을 때 쑥은 잎을 먹죠. 마늘은 뿌리를 먹습니다. 물론 위에 줄기는 먹고 하지만.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당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곰 그리고 쑥과 마늘은 외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잘 융화돼서 고조선을 이루는 그때부터 이제 외부 문화를 수용을 해서 철기 문화까지 간 이런 역사적인 걸 말하자면 신화로 상징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오늘날 그렇게 해석하면 기가 막히게 이게 맞아떨어지는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네. 학교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얘기가 설명이 그럴싸해서 아니 그러니까 왜 쑥과 마늘을 왜 곰에게 먹였느냐라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는데 근데 그때 벌써 이런 그 설화 속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 이전에 벌써 이런 작물을 우리 민족이 먹어왔다는 거 아니냐. 들여왔다 이미. 그러면은 한번 시기를 정확하게 따져보죠, 김 선생님. 그럼 마늘이 정확하게 언제 들어온 겁니까? 저기 단군 신화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시피 아마 고조선 시대 이전부터 마늘을 먹기 시작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날처럼 이런 그 마늘 형태는 아니었을 거고요. 야산에서 채취된 그 약초처럼 채취된 그런 마늘을 먹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모양이 그렇겠다. 지금의 마늘과 다른 좀 예전 거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그때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중국말로 해서 이제 한자로 해서 산이라고 그렇거든요, 마늘을. 근데 그때 당시에 마늘은 그 달래 정도, 요즘에 말하는 달래 수준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추정이 됩니다. 6쪽 여러 개 들은 게 아니고 한두 쪽이 들었나 보네. 달래같이. 그 한자로 산자를 달래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조금 전에 마늘이요. 이거 전래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늘이 우리가 먹긴 먹는데 원산지가 어디고 또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는지. 아까 잠깐 중앙아시아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원산지는 상당히 이론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칠리아 섬이라든지 피라미드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해서 이집트라든지 지중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이쪽 중앙아시아 쪽이 원산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또 일부는 중앙아시아에서 북유럽을 거쳐서 피라미드에 기록이 됐다고 그러죠. 마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나 이집트 쪽으로 전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마늘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쪽은 유럽 쪽에서 상당히 나중에 이렇게 전래가 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마늘이 들어온 선이 실크로드하고 직접 다 그렇겠죠. 그 관계가 역으로 들어왔겠죠. 그렇게 됐겠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마늘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는 마늘은 우리 민족이 주로 먹는 그렇게 알고 것이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외국 사람들이 마늘 냄새 난다고 우리 도망가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이건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이게 마늘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10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국군의 날이죠. 10월 3일이? 예. 10월 3일이 국군의 날인가요? 그럼 10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10월 3일이 국군의 날 아니에요? 당연히 개천절. 그 개천절이 어떤 날인가요? 저희 나라 헌법 만든 날.
개천절. 하느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뭐 인간에게 필요한 이제 몇몇 신하들과 함께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마늘. 마늘을 먹어가지고요.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민족과 마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 세계사 속에서도 마늘과 관련된 기록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에게 스테미너식으로 마늘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고, 또 중국의 본초 강목에서는 마늘이 성욕을 증진시키고 기생충을 구제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 한 시사주간지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 10가지 중에 선정돼 그 맥을 잇고 있다. 이렇듯 마늘과 인류의 역사는 깊고도 깊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간단히 살펴봤는데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예, 이제 그 정확한 기록이 문헌상의 기록이 나왔는데 두 군데가 볼 수 있는데요. 네. 4,000년 전 피라밋을 만들 때 노예들에게 마늘, 무, 뭐 등등 이런 걸 양팡을 먹인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그때 노예들에게 먹이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들었다는 게 곧 피라밋 벽화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좀 네. 비쌌나 마늘값이 보죠? 그때 소요된 마늘값이? 마늘값이 있다는 기록이 예. 하나 확실한 게. 그러니까 4,000년 소요 금액 BC 중에 마늘 산 돈이 네, 거기 얼마라는 게 있더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기원전 4,000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성서에 보면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광야 40년 도는 동안에 마늘을 먹였어요. 마늘, 오이, 뭐 파 이런 부추거를 먹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그걸 못 먹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력이 떨어져서 불평을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니까 마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확실한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마늘이라는 그런 글자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이집트 상형 문자에 들어있는 마늘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주 신기한 게 그 발견이 됐는데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이제 그 밀알 하나 수입을 해다가 사다가 그걸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늘이 나와요. 실제로 마늘이 다 말라 있는 마늘이 나오고 알 수 없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 굉장히 상형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해 냈더니 거기에 나오는 기록들이 마늘값이 뭐 그런 것도 나오지만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해석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 요새 젊은 놈들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미 4,000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마늘도 나오고 이제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희망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좋은 거죠. 왜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버릇이 없고 뭐 그렇다는 건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얘기인데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헌 속에도요, 이 마늘의 흔적이 있을 텐데 흔적은 어떨까요? 글쎄 좀 찾아볼까요? 우리나라 문헌 속의 마늘의 흔적. 네, 제가 그 우리나라 문헌 속에 있는 마늘 기록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개천절입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리 건국 신화, 단군 신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시대에 했던 그 김부식 선생이 있었던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그 실제로 마늘을 많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입추 후 해일 산원 제후농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은요, 입추가 지난 다음에 돼진 날에 마늘밭에 후농제를 지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 혹시 때 참고적으로 사회자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 방금 말씀드린 돼진 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개천절인데. 띠날이 무슨 날이냐? 모르겠네요. 그 생각지도 않고 살죠. 진짜 생각 안 해봤죠. 오늘 저도 오면서 봤는데요. 오늘 우리 개천절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용의 날입니다. 오늘 용날에? 그래서 갑진일 용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입추가 지난 다음에 돼진 날을 택해서 마늘밭에서 제사를 지냈다 하는 것이 이제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제사 때 그 마늘 못 넣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고려사 열전의 그 조준전이라는 데가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훈을 먹지 아니하기를 4일간이나 하니 이를 산제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운 채소 훈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마늘이나 파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 마늘이나 파는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식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님들이 예, 오셔서 음식을 훈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냄새 나는 마늘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못 오시니까 아마 그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 오늘날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실제로 전해지고 있는 풍습이 되겠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그 드라큘라 보셨죠, 영화? 드라큘라. 드라큘라 보시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 두 가지가 있죠. 마늘하고 십자가. 십자가 마늘, 바로 십자가. 이걸 봐서는 옛날부터 서양, 동서양의 어떤 그 마늘 냄새에 대한 이렇게 상당히 그 거부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싫어하는 걸로는 동서양이 비슷했네요. 그래서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제 고추는 우리 양념채소 대단히 중요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먹는 그런 그 채소입니다만은 고추는 임진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김치가 있었기 때문에 고추가 없는 그러니까 마늘과 그 김치를 소금과 절여서 담갔다 하는 기록이 고려 때부터 나와 있습니다. 백김치네요. 일종의 아마 백김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16세기 초에 그 최세진 선생이 쓴 훈몽자회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자로 산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산은 마늘이고 작을 소자 써서 소사는 달래. 그다음에 들야자 써서 야사는 족지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족지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산달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명한 그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 큰 대자 써서 대산은 마늘이다. 그리고 소사는 족지다. 그다음에 들야자 써서 야사는 달랑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달랑개란 그 좀 재밌는 표현이죠. 전라도 사투리 달룽개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그 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달랑개를 이렇게 뽑아 보면은 줄기 위쪽은 밑에 끝에는 이제 달랑달랑 달려 있다. 방울처럼 아마 그렇게 해서 달랑개라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그 19세기 초에 유희 선생이 쓴 물명고라든지 그다음에 19세기 후반에 쓴 황필수 선생이 쓴 명물기락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늘 하나에 딸린 그 얘기들을 쭉 풀어가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소산, 대산 지금 그래 뭐 족지 얘기 나오고 달래 얘기 나오고 그런데 산자를 도대체 어떻게 쓰나 그러고 봤더니 한문으로 쓰는데 아주 쉬워요. 요렇게 쓰는데 보실 수, 요것도 참고 삼아서 그냥 외워두시면 이것도 상식될 것 같아서. 그러네요. 야, 근데 그러면 이 좋은 마늘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데 우리 민족은 지금 얼마나 먹고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의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겠지, 표로 아무래도. 설명을 드리죠. 1위가 한국인데 연간 우리 1인당 8.63 그러니까 대강 8에서 한 9kg을 먹는데 2위가 중국인데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나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그리고 그다음에 4.6이고 세계 평균이 1.65니까 우리가 얼만큼 마늘을 많이 먹느냐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제가 기억하기에 마늘 먹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때 연필이 잘 안 써지면 마늘에다 껴가지고 필통에 넣어가지고 다녔던 기억들. 그만큼 마늘이 가까이 있었다. 마늘을 갖다가 마늘에다 그러면 연필이 진해져. 침발라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늘에다 막 껴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연필은 잘 부러지니까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꼈는데 과학적으로 아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마늘은 우리가 이제 종주국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가 김치문화하고 관계가 있죠. 이태리가 마늘을 많이 먹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순위에 지금은 없어요. 이태리가 2위가 중국이고. 마늘을 많이 먹는 거로 그렇게들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엔 좀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내려갔고 뭐 마늘빵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마늘빵 이렇게 별로 안 먹어요. 근데 이태리 음식은 꼭 마늘빵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전 국민학교 때 연필이 부러지거나 말거나 몰랐는데 우리 노 교수께서는 그때 벌써 저 식품공학학에 돼 있었는데 마늘을 껴보니까. 근데 마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앞에 봐도 이 종류를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화면에 그냥 보시면 저희가 잡아볼게요. 보이는 대로 여기 여기 보통 맨 우리가 앞에 보는 마늘. 보는 게 이제
그 난지역 마늘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쪽이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벌려져 있고 쪽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한지역 마늘이라고 난지역 그러는데요. 마늘 조금만 더 보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게 한지역 마늘. 네, 한지역 마늘.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육종 마늘이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한지역 시장에서 마늘입니다. 살 때는 예. 지금 보니까 한지역 마늘이 좋은 거라고 예. 샀던 것 같아요. 예, 아마- 단단하고 튼튼하게 생긴 거. 예, 근데 실제적으로 한지역 마늘이 예. 저장력이 더 높습니다. 난지역 마늘은 왜 누가 먹다 만 것 같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예, 좀. 근데 이제 난지역 마늘은 대체적으로 그런가요? 크고요. 예. 농가 입장에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한지역 마늘은 예.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딱 잘라 보면은 6쪽이 들어있는 거가 많습니다.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7쪽, 8쪽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6쪽이 들어있는 경우가 하나 한지역 많다. 마늘은 이게 잘 안 돼요. 육종 마늘이라는 아이고. 좋은 마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열기가 참 힘듭니다. 아주 단단하네요, 알이. 그러니까 한지영이라는 예. 건 찰한자. 추운 데서 나니까 단단하고 그리고 저장성도 높고 난지영은 따뜻한 데서 그리고 이제 나니까. 이쪽 병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예. 이제 저쪽부터 설명을 드려야 예. 되는데요. 저 맨 왼 오른쪽에 그게 있는 무슨 게 씨앗이 있네요? 예, 종자같이 생겼죠. 예, 예. 마늘 그 쫑을 보면은 끝에 그 달리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주화라고 그렇습니다. 예. 구슬 주자 써가지고 구슬처럼 생겼다 해서 주화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걸 이제 씨로서 이용하는 것이 주화 재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주화 재배를 하게 되는 이 목적은요. 예. 일반 보통 마늘을 재배할 때 씨마늘을 6분의 1 정도는 내년 내에 다시 재배할 때 심잖아요. 말로 놔둬야 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화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씨마늘 별도로 놔둘 필요 없이 주화만 갖다가 씨를 이용을 한 겁니다. 씨마늘로서. 그럼 또 육종 마늘처럼 이렇게 저 나올 수 예, 있고.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이게 또 하나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저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 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을 하면은 수량이 많아져요. 바이러스 감염 정도가 적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우량씨 농민들이 마늘. 이미 저 주화 마늘 갖고 재배한 그런 마늘들을 먹는 경우가 많겠군요. 예, 그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직 많지 예, 않아. 전국적으로 한 저기 2,000헥타 정도. 보급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저희 지흥청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씨감자로 요새 감자, 심잖아요. 예, 그하고 예. 원리는 똑같습니다. 옛날엔 감자를 잘라가지고 썰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그다음에 했는데 심었는데. 요새는 씨감자 가지고 심는데 그 원리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걸 한 번 더 재배하니까 맨 왼쪽에 있는 예. 이렇게 이제 통마늘이라고 해가지고 마늘이 그 쪽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 그 주화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짜리 예. 마늘이 되는 거예요. 예, 통으로 예. 구슬처럼 생깁니다. 그게. 참 신기하네요. 그걸 한 번 더 재배하면은 맛은 마늘 어때요? 가운데 맛은? 일반 마늘 육종 마늘이 된다. 맛은 저 통마늘하고 큰 차이가 쪽마늘, 없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식용 먹을 때는 저 통마늘을 먹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걸 이제 씨마늘로서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재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아니 가운데에 맛이 있는 비슷하면 그런- 통마늘도 괜찮아요. 아, 근데 이제 선생님. 워낙 왜냐면 수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깔려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냥 낱개짜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것도 껍질을 벗기려면 그렇죠. 껍질도 잘 안 벗겨집니다. 그렇겠지. 단단할 테니까. 예. 근데 이제 마늘 사러 가실 때 요즘은 뭐 외국산 마늘이 많잖아. 그럼요. 그래서 어느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고르기도 상당히 힘들고.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뭡니까 다발로 돼 있는 이런 마늘 같은 예. 거 보면 저게 그 상한 건 아닌지 저 중에 또 괜찮지 그러니까 않은 건또 괜히 섞여 있는 건 많은데 아닌가. 그 요령을 좀 예. 일러 드리겠습니다. 그 요령을 좀 보시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좋은 마늘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은 마늘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좋은 마늘. 좋은 예. 마늘 고른다고 하면은 이제 우선 육질이 단단해야 되고 네. 뿌리가 이제 안 빠져야 됩니다. 뿌리가 안 빠져야 되고 또 건조가 잘 돼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는 좋은 마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잘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마늘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우리 아주머니들에게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작업 들어오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저기 우리나라의 마늘을 먹으면 어디에 그렇게 좋은가요? 속도 좋고 속도. 예. 예, 그리고요. 다 좋지요. 다 모든 좋아요? 게. 예. 이거 많이만 먹으면 다 줘요. 저기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소화도 잘 되고 이 마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주 마늘이 제일 좋은 한국의 우리 마늘, 우리나라 마늘이 최고 좋습니다. 소주에다 담궈서 이런 유리병에다 두고
많이 해가지고 한 1년 묵혀가지고 먹으면 이 속병이 떨어진대요. 예, 잘 들으셨죠? 이렇게 마늘은 여러모로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자, 하지만 요즘 이 중국산 마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십니다. 자, 신토부리 우리 마늘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직접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마늘은 국산인지 수입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국내산은 이와 같이 줄기도 있고 또 뿌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흙이 묻어 있는데 중국산 마늘은 이 흙이 묻어 있거나 또 줄기가 붙어 있거나 뿌리가 있으면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뿌리 부분을 매끄럽게 절단을 하고 또 줄기도 제거를 한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이 원산지가 모든 그 농산물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매 시 꼭 원산지를 확인하는 그런 구매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마늘인 상태로는 쉽게 구분을 하지만 그것을 까가지고 시중에 유통됐을 땐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형을 가지고 있는 통마늘 상태로 구입을 해서 한다면 속을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대로 된 걸 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예. 저 외국산 수입하는데 이 통마늘 수입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입하는 건 전부 다 이 낱개로 깐 거. 깐 그래서 마늘만 이제 수입되고 있는 형태는 이제 이렇게 그 깐 마늘 형태, 네. 그다음에 예. 냉동 마늘이라고 해가지고 냉동 냉동 마늘, 마늘. 그다음에 그 식초에 절인 그 초산 마늘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그런 형태로 대부분 다 수입이 됩니다. 마늘 장아찌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수입이 된다는 통마늘은 말씀이시죠. 예. 그야말로 원래 이제 신토부리 제례종이다. 병원균이라든가 해충이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사면은 틀림없이 우리 확실히 우리 마늘입니다. 것은 확실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어른들이 육종 마늘 그게 육종이 좋은 좋다. 거죠. 예. 어떤 마늘을 골라야 될지 좀 조금 전에 화면에서 예. 저 앞에 샘플로 나와 예, 예. 있습니다만은 저기 가운데 있는 예. 것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이라는 한지역 마늘을 흔히 육종 마늘이라고 그렇게 한지역 하거든요. 마늘,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저건 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단단하고 그다음에 저장력이 높고요. 단단하고 저장력 높고 맛도 그다음에 이제 괜찮고. 맛도 좋고 그다음에 그 마늘 고유의 그 네. 향이나 매운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게 그래서 마늘이 매워야 돼요. 너무 밍밍하면 음식에 맛이 안 나요. 예, 맞아요. 근데 마늘 성분 얘기는 오늘 하나도 안 했어. 지금 그러네요. 맛있다는 성분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성분을 보겠습니다. 저 마늘은 우리가 영양적인 측면보다도 조미료로서 향신료로서 네.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그 에너지를 보면요. 이게 100g당입니다. 가식부 완전히 껍질 제거하고 순수하게 먹는 100g당 145칼로리에 단백질이 약 3%, 지방질 0.5니까 지방이 굉장히 적은 거죠. 네. 그다음에 칼슘이 32mg, 칼슘이 많이 들었네요. 네, 철분이 1.6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비타민 B1입니다. 이 비타민 B1이 B1. 왜 또 우리나라 사람이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하면 쌀에 제일 부족한 것이 비타민 B1, 지아민이거든요. 근데 마늘에 있는 비타민 B1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우리가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비타민 B와는 10mg밖에 흡수를 못해요. 근데 마늘에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흡수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된다.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다 보면 마늘을 특히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우리가 채식을 많이 안 하니까 섬유질이 부족하잖아요. 변비도 생기고 뭐 혈압도 관계가 되니까 네. 마늘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거에 많이 완화가 되겠죠. 아, 근데 별 성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별 성분이 뭐 특이한 게 없고 그런데 이 냄새 속의 성분이 어떤 양리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마늘에 제일 중요한 건요. 알리신이라는 알리신. 데, 뭐 고추의 매운맛이 뭐 캡사이신 하듯이 알리신인데 이게 원래 마늘에 알린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깨트리면 마늘을 깨트리면 더 냄새가 심해지잖아요. 예, 예. 그럼 알리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변하게 돼요. 그때 이제 냄새를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비타민 B1하고 결합하게 되면 알리디아민이라고 우리가 흔히 화학적인 명칭으로 이제 아로나민이라는 그런 성분으로 변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B1이 10mg 정도 흡수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무제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B1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늘을 먹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마늘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역할은 이 혈관의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질의 침착이 붙는 걸 방지해주는 네. 역할을 해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요. 따라서 예. 이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니 해도 이 혈액이 예. 응고하는 것을 막아주는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소독작용이 있어요. 소독작용이 있어서 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소독력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왜 병원에 가면 병원 독특한 소독력 네. 냄새 나요. 예. 그게 페놀이라는 석탄살인데 그거의 20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뭐 정력을 높여주고 뭐 미용 효과가 있고 등등 그러는데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 때 노예들이 중노동을 하니까 그 스태미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마늘을 먹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을 헤매야 되니까 그때 마늘을 먹였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런 자, 말씀이 그러면 그걸 되겠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교수님 차트로 지금 뭐 피부 미용에도 한번 도움이 되고 정리를 해보죠.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 요약을 하면 건강과 정력에 좋다. 그건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 노예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전을 예방하고 혈압이 높아지는 걸 예방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침착하는 걸 막아주는 성인병 예방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5가지로 감기 예방, 위기능 정상화, 장운동 정상화, 감기능 예방, 혈액 예방 및 치료인데 위가 쓰리게 돼 있죠.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늘을 먹었을 때 위가 쓰리는 분들은 위에 이미 벌써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위에 약간 궤양이 생겼다든지 염증이 생겼을 때 마늘을 먹게 되면 좀 쓰리게 돼요. 구워 먹다든가 익혀 먹을 때는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마늘은 냄새를 실어서 덜 꺼리는데요. 익혀 먹건 볶아 먹건 삶아 먹건 성분은 똑같다. 효과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먹는 걸 좀 삼가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주니까. 근데 이 바로 자극을 주는 성분이 효화 효소를 나오는 걸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늘을 먹읍시다. 마늘을 많이 먹읍시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밖에 결국은 안 나오네요. 그래도 마늘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있습니다. 보시죠. 독일의 구스타브 벨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매일 섭취할 경우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벨츠 박사는 50에서 80세 노인을 둘로 나눠서 매일 마늘로 만든 알약을 먹게 한 결과 마늘을 먹은 사람들은 마늘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혈청 콜레스테롤치가 평균 12%나 줄어들었다고 하는군요. 나이를 먹으면 혈관벽이 굳어서 혈액의 흐름이 둔화됨에 따라 심장에 부담을 주는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마늘은 이런 과정을 20% 정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꾸준히 마늘을 섭취해주면 심장마비를 조금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저 마늘을 보약 드시듯이 이렇게 익혀가지고 꿀에다 재가지고 이렇게 2개, 3개씩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다. 하여튼 어찌됐든 마늘을 많이 드시는 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전화가 지금 궁금하다고 전화 와 있는데 전화 한 통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늘을 까서요. 네. 보관하거나 다져놓은 것을 보면 녹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먹자니 찜찜하고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할지요.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쓰기는 쓰는데 어떤 거는 안 그렇고 어떤 마늘은 사면 녹색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변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산화되는 건가요? 뭔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전화 문의를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적게 전화를 하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늘을 이제 다져 놓으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게 녹변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다 그러는 게 아니고 마늘을 오랫동안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저온 저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온도를 0도씨, 마이너스 2도 내지 0도씨 정도 저온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꺼내거든요. 그래서 꺼낸 그 마늘을 다졌을 때 그러니까 저온 저장했던 마늘은 녹변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흔히 그 저한테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녹변 현상이 나는데 이거 어떤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써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체에 해도 없고요. 근데 보기가 좀 안 좋고 음식에 넣을 때 색깔이 안 좋아서 좀 노랗게 보기는 만들고 조금 싶어요. 안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찔 때요. 바로 아르시나제에서 저 효소 작용에 의해서 변하는데 이 효소는 중성에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마늘을 다질 때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산성으로 만들면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릇스름하게. 예, 그대로. 그럼 이미 변한 거에다 식초 조금 쳐도 안 변할까요? 그건 소용없어요. 이미 벌써 변했어요. 빨대 다지기 다질 전에. 때 식초 한두 방울을 넣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노릇스름해야지 고기가 좋고 먹음직스럽거든요. 저장.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봄철에 이제 저장 마늘 대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 말씀하신 대로 찔 때 식초를 조금 치고 하면 네, 되겠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온 저장을 했던 것을 밖으로 꺼냈을 때 한 40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다지면 또 그런 현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따뜻하게 그런 했다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파괴돼 버려요. 예. 이렇게 되면. 요즘은 저 큰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마늘을 다져가지고 이런 비닐팩에다 넣어서 그걸 팔잖아요. 그걸 냉동실에다 넣고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많아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거 괜찮은지?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냉동실에 한꺼번에 넣어놓고 네. 필요한 양하고 조금 이렇게 뜯어서 잘라가지고. 쓰죠. 예. 초콜릿 떼 먹듯이 그렇지, 이렇게 조금 그렇지. 떼서 이렇게 그러니까 드시면 제일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은요. 식초를 조금 쳐서 다진 다음에 김밥 말듯이 랩에다 맙니다. 네.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잘라서. 랩까지 쓸어가지고 쓰면은 보통 큰 음식점에서 어떻게 노 넣겠어요. 교수님은 다 하세요. 음식점에서 넣겠습니다. 그게 한 번에 안 빠면 너무 불편해요. 김밥을 말아야 돼요. 초콜릿처럼 랩으로. 뛰든가 예. 김밥처럼 그리고 짜든가. 요새는 치약처럼 짜는 제품이 나오고 짜는 것도 있어요? 짜는 거 나와요. 그래. 마늘은 음식, 이제 그럼 예. 먹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뭔가를 이 좀 마늘 만들어서. 가지고 뭐 음식에 안 들어가는 그렇긴 경우가 그래요. 드물 텐데 예. 그래도 마늘이 좀 돋보이는 음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이고 이게 뭐야? 아유 맛있어 보인다. 마늘이네. 특이하게 생겼다. 어머머. 담백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그러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 근데 손이. 마늘 드셨죠? 근데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마늘 냄새를 없애면서 조리를 할 수 있나요?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렇게 익혀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녹황색 채소나 이런 야채하고 같이 드시면 냄새가 좀 그 엽록소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육류나 우유 같은 단백질 제품하고 드시면은 그 냄새가 좀 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 가끔 드시는 집에서 담그는 그 절임 있죠? 네. 그렇게 해 드시면은 냄새를 좀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주부님들이 뭐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데 예. 마늘을 이용한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세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실 수 있나요? 예. 네, 첫 번째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우선 마늘을 속에 박은 안심 스테이크거든요. 이렇게 달군 팬에다가 고기를 넣고 마늘이 안에 골고루 박혀 있네요. 한 4개, 5개 정도 넣었거든요. 오븐에 넣고 다른 야채를 좀 준비할게요. 네. 마늘하고 같이 먹을 때 또 냄새가 안 나려면 야채를 같이 드셔야 되거든요. 당근하고 호박인가요? 호박하고 버터의 고소한 냄새가 계속 나는 네. 것 같아요. 여기다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이번에는 보니까 야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이제 마늘 냄새를 없애려면 예. 녹황색 채소를 드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린 샐러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예. 맛있겠다. 보여주시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여기 이제 마늘 드레싱이거든요. 네, 마늘 드레싱이요? 예. 속에 마늘을 이렇게 구워가지고요. 네. 그거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같이 믹스에 갈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레몬 주스하고 예. 소금, 후추를 이렇게 섞은 거거든요. 갈은 감자인데요. 예. 우리 집에서 보통 이걸 이렇게 만드셔서 튀겨 드시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 감자하고 구운 마늘하고 이렇게 같이 삶아가지고요. 예. 그 소금, 후추 간을 하고 예. 거기다 이제 버터하고 우유를 좀 넣어서 이렇게 젖으셔갖고 잘 젖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하셔갖고 담아서
우리 음식 또한 마늘이 빠진다면 글쎄요, 상상할 수 없겠죠? 양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는 마늘. 그 밖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한국식 마늘 요리들이 있습니다. 아우, 저 마늘 그래서 음식 구칩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청 씨 드시던 그것도 나왔어요. 이청 씨 얼굴 보니까 예. 마늘 잘생긴 녀석 그거 거의 비슷해요. 육종이에요, 육종. 육종 근데요, 마늘. 이 마늘을 갖다가 먹으면 저희 친구들은요, 제 친구나 아는 선배형은 무조건 한 번에 7알씨를 먹어야 된대요. 약간 막 생거로도 먹고 구워서도 먹는데. 한 통 먹는다는 얘기를. 예, 근데 이 마늘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참. 뭐든지 과하면 좋을 게 없겠죠. 예. 그러니까 통통한 마늘로 한 깨 2쪽 내지 3쪽. 그러면 하루에 아마 한 통 이상 먹을 수 있겠죠. 그 이상 먹을 필요는 없겠다. 또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또 훑어내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에 2쪽 내지 3쪽. 하루에 뭐 한 통 많이 먹었을 때 2통. 그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마늘, 통마늘로 살 때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이제 마늘을 저장할 때는 이런 가정에서 조금씩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저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저장하는 것은 흔히 처마 밑에다가 저장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오. 처마 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바람은 아주 잘 통합니다. 이게 통풍이 잘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데가 아주 저장하기 알맞은 데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정에서 저장하는 것도 하나 생각해 보시면은 아파트에 이제 베란다에다 많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네. 베란다는 잘못하면 햇빛이 많이 해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안 닿는 그런 부분에다가 걸어두면은 오래돼요. 망에 담아가지고 예. 걸어두면은 그 바람도 잘 통하고 저장을 하는 냉장고, 냉장실에 넣으면 안 됩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신문지에 저장하는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되면 냉장고를 많이 차지하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마늘도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놈도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데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너무 밀봉을 하게 되면 마늘이 빨리 썩죠.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개천절 맞으면서 예. 단문 설화에 나오는 쑥과 마늘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마늘을 쭉 역사 공부하듯이 쭉 해봤는데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제 마늘을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마늘에 관해서 쭉 알아봤는데 수고하신 이청 씨 네. 그리고 동훈 교수께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내일 방송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은 개성 만점, 기분 만점의 화장실을 저희가 방송 준비했습니다. 화장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나쁜 이미지들 요즘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네. 내일은 변화된 화장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화장실의 역사 그리고 화장실의 에티켓이 또 있습니다. 예, 세계의 서로 다른 그 화장실 문화에 관한 것도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